오늘은 2023학년도 서경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그 서경대학교가 그 전까지는 이 적성고사를 시험 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그 논술로 그 전형을 바꿨죠. 그래서 논술 올해가 첫 해입니다. 그 이제 여태까지 그 적성고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새로 바뀌는 이 논술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동일합니다. 적성고사에 나오는 문제 형식은 논술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기본적인 그 틀은, 그 문제 내는 난이도나 형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논술 우수 전형 안내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자연계, 인문계, 계열 구분 없이 공통 문제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논술 비중이 좀 낮은 편이죠. 보통 한 60에서 80%, 좀 많은 경우에는 이제 100%까지 논술 100% 전형들이 있는데, 여기는 논술 40%로 하고 학생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배점을 보게 되면 이제 국어 비중이 수학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수학에서 조금 그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국어 쪽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학 범위를 보게 되면 문제는 6문제가 나오고 수원수투, 즉 선택 과목 부분은 안 된다는, 그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 확통, 기하 요 세 파트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상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수상, 수하는 기본 과정으로 수원수투를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그 6문제가 각각 10점씩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쉬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난이도에 따른 점수에 차등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모의 논술에서 나온 기준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4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고 단순 오기나 풀이 과정 등에 감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게 생략, 시간이 모자라다고 이제 생략하면은 좀 감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하지 않고 꼼꼼히 써줄 필요가 있다. 고사 시간은 국어와 수학을 합쳐서 80분. 그 다음에 최저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의 논술 예시 문항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건데, 배점 10점이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 EBS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술 준비하려고 굉장히 많은 그 학원도 이용을 하고 이제 교재도 구입을 해서 보게 되는데, 이 그 서경대학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실력으로 충분히 그 대비가 되기 때문에 EBS에 나오는 수원, 수투 이 두 개만 특히 이제 수능 특강 중심으로 철저하게 학습해 주시면 충분히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학원들이 광고를 하죠. 서경대학교 입시 만점 대비. 그 수업을 듣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수능 특강을 한 번 더 풀어본다, 이 생각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은 지수로그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건데, 한번 문제 볼까요?
실수 평면상에 두 점을 지난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되는 정수 ab를 구하고 a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직선 문제죠.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일단 구하고 그 점이 3,2를 지난다는 걸 이용을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한번 세워보면 y는 2-1에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x-1 이게 쉽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b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3,1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3을 넣고 2를 넣고 그래서 2는 한꺼번에 합칠 수 있으니까 b분의 a라고 쓰고 곱하기 2 플러스 로그 2의 b. 자, 요 2를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로그 2의 b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이미 진수 조건 때문에 a하고 b는 모두 양수라고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b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둘이 합해주고 b의 a의 제곱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2를 로그 2의 4라고 놓게 되면 상등 둘이 같다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4는 a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은 4b. 자, 이때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b 대신에 4분의 a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것이 최소가 되겠는데 이게 2차 함수 아니겠습니까? 2차 함수. 꼭지점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미분해 보면 2분의 2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최소. 그런데 진수 조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이다. a가 1이면 b는 4분의 1이다.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a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4니까 b는 1이다. 그래서 2 플러스 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기준 볼까요?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잡고 그죠? 방정식 잡고 대입하고 그래서 식 세우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하고 자 여기는 우리는 미분을 이용했는데 여기는 이제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했죠. 양수고 정수기 때문에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2이다. 그래서 3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답안을 썼을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3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못 풀어도 여기까지만 세워도 3점이라는 거죠. 10점 중에 3,1을 대입해서 식 만들어주면 3점 받고 그럼 여태까지 6점이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4점. 이거 좀 점수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 정수 조건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죠. 또 다른 점을 이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다른 점을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2번을 보게 되면 역시 문제 배점은 10점이군요. 자, 삼각함수. 자, 아까 보게 되면 이제 그 수원에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수로그 한 문제 낸다는 거죠. 삼각함수. 이 서경대 특징은 그 모의논술에서 나온 내용이 틀리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그 실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잘 살펴보면 그대로 그냥 유형도 난이도도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는 이제 순특강을 응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 같은 문제가 있죠. 자, 풀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2파이까지 주어졌고 2차 방정식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뜻이고 판별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세타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물론 사인과 코사인의 범위는 이제 마일과 1 사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가 근이고 이 범위는 이 실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실근이니까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판별식만 쓰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랑은 0보다 크죠. 그래서 판별식 방공식을 사용을 해서 루트 2 사인 세타 요거의 제곱 빼기 AC 3 코사인 세타 그것이 0보다 크다. 삼각부등식 2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자, 1, 2, 2, 1 마이너스 해주고 정리해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마일은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세타가 이제 마일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은 양수라는 건 확실하죠. 제일 작아야 마일인데 1을 더하니. 그래서 이거는 부등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이 부분에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죠. 여기가 2파이 0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거. 자, 2분의 1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2분의 1보다 작은데 거기를 선택하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30도, 60도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되겠다. 우리가 조건이 라디안이면 답도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죠.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요게 알파, 요게 베타가 돼서 두 개 합하라 그랬죠? 네, 합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 합하게 되면 2파이 이렇게 해서 답을 내준다 이런 얘기죠. 한번 출제 경향을 볼까요? 출제 판별식 먼저 잡아주고 범위 잡고 정리한 후에 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수니까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2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타.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다음과 같고 합하니까 2파이다. 똑같이 됐죠? 예시답안을 보게 되면 일단 판별식 쓰면 3점 그 다음에 식변형에서 코사인 세타 2분의 1보다 작다까지 해주면 3점 마무리로 2파이까지 잡아주면 4점 이렇게 되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포함하면 정답으로 처리한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10점 만점이죠. 자, 이제 수투에서 이제 극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수투가 큰 세 개로 되어 있죠. 극한, 미분, 적분. 극한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EBS 수특에서 변형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는데 풀이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최고창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보통 이렇게 나오면 fx를 이렇게 잡아주죠.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잡습니다. 그런데 a가 사용됐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fx는 x제곱 플러스 뭐 다른 문자 px 플러스 q. 그냥 문자 안 겹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혹은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도 관계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잡아주는 건 이렇게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 몇 차 함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항상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자, 이제 극한을 보게 되면 x가 이제 a로 가는데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7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함수의 극한의 가장 기본은 이 a가 대입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 여기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0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fa 나누기 fa인데 이것은 1이죠. 따라서 5분의 7이 나오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0분의 0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1이라고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fa가 0이라는 뜻은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이제 a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거를 이제 a로 놔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일 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x가 a로 간다는 건 x가 a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들어있는가? 요거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자리에 a를 집어넣고 요게 7분의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알파 a가 똑같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차를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차를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식에서 알파로 바꿔버리죠.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t로 놓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t 마일, t 뿔 1, 7분의 5고 절대값 t가 얼마냐?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t 마 7 5t 뿔 1, 5t 뿔 5로 놓을 수 있고 2t가 12 그러니까 t가 6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t는 6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채점 기준을 좀 보면 자, a를 쓸 때 0이 아니다 가 아니고 요 식에서 아까 우리가 이게 0이 이 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1 나왔으니까 이게 0으로 없어졌으니까 1 나왔으니까 이게 0이 될 수 이게 요거가 0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응? FE가 0분의 꼴은 아니니까. 따라서 FE가 0이다. 이렇게 됐고 따라서 한 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데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를 중심으로 했네요. 여기 A로 가고 자, 이제 식을 여기다 직접 대입한다는 거죠. 똑같죠? 대입하고 값 구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6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풀이가 됐네요. 자, 채점 기준 보면 이 A가 한 근이다. 여기까지가 알아내는 거 3점. 그죠?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거 2점. 마무리로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 3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 2점. 그래서 별개로 뒤까지 독립적으로 채점한다. 실수 한 개당 1점씩 감점하겠다. 이렇게 기준이 나왔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배점은 시점이고 수투
아까 우리 수트에서 극한, 미분, 적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문제들 중에 지금 극한이 지금 두 문제 출제됐죠. 그러니까 극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죠. 수능 특강에서 응용을 했고 문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연속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다시 써놓고 풀어보게 되면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함수가 절대값 붙인 것이 이제 연속되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때 a 값을 곱구하라. a가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두 개가 좀 다르네요. 그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y는 x3 플러스 3x는 이제 x 플러스 3이니까 마3과 0을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 2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다 2를 놓고 그러면 2를 대입해 보면은 2 곱하기 5니까 10인가요? 여기 1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디를 뽑아내냐면 2보다 작은 부분을 뽑아내니까 이 부분을 뽑아내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사를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마사가 이렇게 있고 마사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연속이 돼야 돼. 절대값 붙인 거고 이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든지 여기는 이미 연속이고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요 점을 지나서 요 부분이면 이 부분이 연속이 되는 거죠. 혹은 이게 이제 그 절대값이 붙었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해서 마10 여기가 이제 마10이죠. 얘가 이렇게 마10을 이렇게 지나도 이렇게 이 그림 중에 여기만 뽑을 거니까 이 절대값을 딱 붙여버리게 되면 이게 접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접어 올려서 여기로 다시 붙게 되죠. 요 점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요 점 지난다, 하나는 요 점 지난다. 따라서 y는 ax 마사가 2,10을 지나든지 요거 아니면 여기 2,10을 지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모든이라고 나왔으니까 둘 다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대입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은 2a 마사, 14는 2a, 그래서 a는 7. 여기 마10은 2a 마사, 마6은 2a, a는 마3. 따라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37에 21 이렇게 답이 나오죠. 한번 보게 되면 연속이므로 연속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는 아예 그냥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극한 잡고 10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값하고 잡고 그래서 두 개가 10이다. 그래서 7과 마3 따라서 마이너스 21 똑같죠? 출제 채점 기준을 보면 2에서 연속이면 된다라는 걸 멘트를 써주는 거 3점 잡고 그 다음에 절대값 F 여기에서 이제 좀 점수하고 그 다음에 표식 만들어내는 것까지 해서 또 3점 또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이너스 21 구했죠? 그럼 여기서 2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역시 독립적 채점에다가 실수한 개당 1점 감점 되어 있네요. 5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함서 적분 두 개를 같이 쓴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역시 수특에서 뽑았고 10점짜리입니다. 여기서 2023이라 그러는데 2022나 2021 같은 거를 출제할 것이냐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그 학교의 그 출제 기준 방침은 고교 수학을 열심히 학습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2023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심화학습을 할 거면 공부해도 괜찮고 아니어도 된다. 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적분 문제죠, 적분. 사실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적분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한번 이제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예, 다항함수가 나와 있고, 그렇죠. 수2는 원래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나왔고, 모든 실수다라고 나와 있죠. 모든 실수. 항등식. 식 나와 있고, x 보이면 뭐 해라? 미분해라. 그리고 대입해라. 이거 뭐 순서죠, 순서. 대입하고 미분하고. 딱 결정돼 있는. 물론 이게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빼기 1로 해서 이쪽을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복잡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을 가지고 풀어도 관계없죠. 자, 조건 나와 있고 다음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에서 x ft dt 이것이 4의 x 플러스 1 a의 x 플러스 1 b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요거는 뭐 그냥 기본 패턴이죠. 그냥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x에 마이를 대입한다. 이거와 똑같은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정적분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고 그럼 0은 여기다 두고 다 마이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사 우레이 마비 관계식이 하나 나왔네요. 4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미분해 달라고 했었죠. 적분함수를 미분해 주죠. 따라서 fx는 12 x 플러스 1의 제곱 2a x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조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a, b 미지수 두 개죠. 두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두 개 필요한데 하나는 구했고 하나는 여기서 구해지는 거죠. 0을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0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이것이 마일이다. 따라서 2a 플러스 b가 마 13이다. 그래서 관계식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식을 더해서 3a가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나요? 따라서 a는 마 3. a가 마 3이니까 b는 마 7. 이렇게 주면 되네요. 자, ab가 구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해달라고 그랬으면 적분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fx 값이 여기 나왔으니까 fx를 마이에서 2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fx를 일단 다시 좀 써놓고 1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 요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1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 마 7 dx 이제 요거 구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적분함수는 평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을 빼고 여기는 1을 더해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서 혹은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죠. 제 생각에는 여기를 좀 일부러 2와 마이너스 1을 놓은 것 같은데 굳이 이 식을 하는 것보다는 평이동 쉽지만 전개해서 우함수 기함수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쭉 전개해서 12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7 dx 그럼 이제 기함수를 다 없애야죠. 그럼 기함수 홀수 차수니까 이런 거 없어지고 몇 개 안 없어지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12x의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dx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절반만 구해서 0부터 2까지 구해서 2배가 되고 x제곱에다가 6 마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x의 3승 마이너스 x. 자, 적분을 했고 0은 대입할 필요 없고 2만 대입하면 되니까 4, 8에 32 빼기 2, 30. 답은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출제 기준 보면 60 맞았죠? 여기 풀게 되면 푼 거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이제 마이 대입했고 자, 그 다음에 F 미분을 했고 그죠? 이게 대입과 미분 이게 두 가지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식 두 개 세우고 식 두 개를 연립해서 A와 B를 구하는 게 1이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답 이렇게 되는 여기 바로 구했는데 관계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에 1점 줬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에다가 3점 줬죠. 그래서 두 식을 잡고 연립해서 AB를 구하는 거에 3점 줬죠. 여기만 해도 벌써 7점입니다. 마무리 적분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3점. 독립 채점을 하고 1점씩 감점한다. 똑같죠?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도 역시 배점은 10점으로 되어 있고 수투에서 미분 적분. 적분 나왔다는 얘기죠. 수투에서 출제. 그러니까 지금 극한 미분 적분 수투 중에 미분을 따로 내지 않고 적분에 포함시킨 거죠. 극한 2개, 미분 2개, 적분 2개.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수원에서는 지수에서 하나, 삼각함수에서 하나, 그 다음에 수열은 출제 안 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6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분보다는 이제 적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와 있고 문제가 조금 복잡하네요. 복잡하게. 네, 자, 뒤에 문제를 써놓고 이게 이제 마지막 6번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변별력으로 해서 여기 점수를 좀 더 주고 앞에서 좀 깎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는 평가의 편의를 위해서 10점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막 난이도 있는 걸 맞추는 것보다 앞에서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항 함수가 있고 모든 실수 나와 있고 함수 나왔죠. 자, x 보이니까 두 가지 패턴 뭐 있다? 1. 대입한다. 2. 뭐한다? 미분한다. 이걸 그대로 또 이용하는 걸 겁니다. 이것만 해도 아까 6점, 7점 얻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조금 변형돼 있는데 이 gx가 이제 y는 k하고 이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곡선과 둘러싸인 세 부분의 넓이가 요게 핵심이죠. 세 부분의 넓이가 모두 같다. 다음 값을 구하라. 자,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입과 미분이 두 개는 뭐 필수니까 첫 번째 이제 대입을 좀 해보면 마일에서 x까지 ft dt 3분의 1 x의 3승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분의 16. 자, x에다가 이제 마일을 대입하게 되죠. 그럼 이제 0 나오고 마일을 넣었으니까 마 3분의 1 마 2 마 a 플러스 3분의 16. a가 튀어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a는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15 5 3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미분. 그럼 이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쓰고 근데 a를 구해놨으니까 대입하면 fx가 이제 튀어나왔네요. fx가 나오면 이제 다 구한 거죠.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fx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gx가 fx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이게 똑같은 함수고, 그 다음 음수가 되게 되면 f-x다라고 되어 있죠. f-x의 이 마x는 y축 대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이 gx의 의미는 뭐냐면 이 그림 fx를 y축에 대칭한 그림입니다. 더 정확히는 fx를 그려놓고 x가 0보다 큰 부분을 y축 대칭한다. 요런 의미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그림 우리가 이제 누구나 그릴 수 있고 yk. 자, 이 그림 이거는 이제 x-1, x-3이니까 지나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게 f인데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x가 0보다 클 때는 그 함수 그대로,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gx고, 요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대칭해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gx의 그림이죠. 그리고 y는 k는 여기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k가 있는 거죠. 그럼 세 부분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있죠. 하나, 둘, 셋. 이 넓이가 모두 똑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요거랑도 같고 요거랑도 같은 거죠. 보게 되면 여기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꼭지점인 2인데 대칭축 자르면 여기서 또 자르고, 요거 두 개 똑같고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요 전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는 똑같죠. 다시 얘기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똑같은 거죠. 이 넓이가 똑같으면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 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여기가 2니까 여기 0이고 0에서 2까지 fx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k 함수 요 값이 0 된다. 요거죠, 요거. 정적분이 0이다. 나머지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x. 0은 넣을 필요 없고 2만 넣어주면 되죠. 1을 집어넣으니까 는 0. 2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8 6 2k는 0. 그래서 2k가 3분의 8 마이너스 2 그래서 3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무리로 fk f1-k k제곱 fk f1-k 그 다음에 k제곱 이거 구하는 거죠. 다 구했죠. fx도 알고 있고 k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f 3분의 1하고 f의 3분의 2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제곱 이거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f의 3분의 1이 얼마냐면 여기다 넣을게요. 3분의 1,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9,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9분의 8이 16 이렇게 되고 f의 3분의 2 네, 여기다가 이제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9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 그래서 9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9분의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9분의 1분의 9분의 23이니까 네, 답은 23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출제 기준을 보면 대입한다. 요거 기본 패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 패턴 대입하고 미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값 구하고 fx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의 해석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죠? 이 fx를 y축과나 대칭 이동한 것 요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분 넓이가 대응된 넓이 같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잘린 0에서 2까지 넓이가 정적분이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식을 꼭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나머지 적분이니까 간단 계산하고 답은 23 나온다. 자, 출제 기준을 좀 보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 2점 미분 2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4점이죠. 아까는 7점이었는데 여기 4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적분이 0이다. 여기서 이제 2점 주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3분의 1 K값 적분해서 K값 이 적분해서 K값 3분의 1 되는 거 2점. 마무리 대입으로 2점이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푼 사람은 여기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쉬우니까 독립 채점이고 쓸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줘야죠. 서명대 논술 2023 기준 준비. 첫 번째, 이 영상을 봤다면 모의고사는 이제 풀었으니까 됐고, 그럼 예전에 나왔던 2023이죠. 예전에 나왔던 적성 문제는 어떠냐? 뭐 한번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봐도 되는데, 저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출제가 EBS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성한 거를 참고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참고, 적성 문제는 참고. EBS 보니까 수특에서 많이 나왔죠. 수특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2023년도 거. 그럼 예전 수특은 어떠냐? 보면 좋고 아니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참고만. 그러니까 요번에 모의고사 나왔던 거 풀고 EBS 풀어보면 된다는 거죠. 수특에 수원, 수투 있는데 수원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중에 수열이 안 나왔다는 거. 여기에 한 문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다는 거. 수태 보면은 극한 2개, 미분 안 나왔다는 거, 적분 여기서 이제 2개가 나와서 토탈 6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확실한 게 미분을 단독 줄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적분 쪽에서 미분을 포함시키겠다. 미분 포함. 요런 얘기니까 적분을 중점적으로 온 거예요. 특히 이제 고난이도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변별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열이 안 나왔지만 수열이 안 나왔다고 해서 수열을 안 낸다는 뜻은 아니죠. 제 생각에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출제 포인트
그래서 제 예상은 1, 1, 1, 1, 1, 1, 1, 0, 2 요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보자고요. 111, 10, 2 요렇게. 그러니까 적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수열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작성법.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우리가 출제 기준을 봤지만 출제 기준은 그 출제 기준표에 있는 것들이 답안에 보이면 점수를 주고 생략하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기준표가 중요한데 실수하면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어떤 문제도 어떤 그 막 고난도 논술처럼 서술 논술이 없죠. 여기 서술 논술이 아니죠. 그냥 수능 풀듯이 요게 기포입니다. 다만 요거 조심. 실수하지 말고 생략하지 마라. 특히 생략하지 마라. 답이 맞아도 생략하면 감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략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다 못 풀었다, 잘 안 풀린다 해도 중간까지만 풀어도 점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점수, 잘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이 부분 점수라도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총동원하자 이런 얘기죠. 그 외에는 이 시험은 항상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국어하고 수학을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모의평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학을 잘한다 해도 국어를 못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점수 100점도 국어가 더 높은데 여기가 9문제, 여기가 9문제, 여기가 6문제.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시험 때, 시험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시험 시간 중에 내가 국어를 풀고 수학 도전을 할 것이냐, 국어 다음에 수학이냐, 아니면 수학 다음에 국어냐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수학을 풀 때 요 시간대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요거 시간대,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모의평가로 스스로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수학 부분은 이제 국어는 우리가 잘하니까 수학 부분을 적성에서 나왔던 문제 6개 뽑기. 그래서 요거 한번 내가 정한 요 시간이든 정한 시간 풀기. 요거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BS에서 뽑아도 되고 6개 뽑기.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 거죠. 같은 학교를 쓴 친구끼리 6문제씩 뽑아오기. 그죠? 그래서 정한 시간에 푸는 연습.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별도의 논술 준비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냥 경향만 익히고 EBS만 열심히 풀자. 요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3학년도 그 서경대학교 모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서영대학교 시험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